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성질을 얻으면 이 구름들이 어떻게 돼요? 구름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구름이 어떻게 해요? 점점 두터워지죠. 그죠? 두터워지면서 물방울과 물방울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자꾸 이제 결합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덩어리 지고 막 뭉치려고 하는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운동.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수운동을 하면요.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금운동의 끝부분부터 이게 물방울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물방울이 이제 만들어지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활발하게 떨어져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운동이라는 수운동. 이렇게 사물에 이런 어떤 성질을 얻느냐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를 계속 바꾸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흐름을 만나느냐 이것이 모든 사물의 어떤 모양을 갖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엉겨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자, 수증기가 뭐 된다? 냉동실 열어보면 있습니다. 얼음 된다는 거죠. 얼음과 수증기는 같다 다르다. 물질적 구성에 있어서는 같죠. 그러나 그것이 펼쳐내는 어떤 조화라든지 작용은 너무너무 다르다. 다르다. 안 그렇습니까? 얼음하고 증기하고 다르잖아요. 증기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성질을 얻어버리면 그걸 음식을 우리가 조리하는 데 쓰기도 하고 뭘 끓여서 그죠? 끓여서 뭘 자기가 가진 성질을 갖다 자꾸 분산시켜버리는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보약은 주로 국물을 먹는다, 건더기를 먹는다.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찌거나 그죠? 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끓이거나 탕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운이 더 빠져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보약이 건더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국물만 그죠? 국물에 더 와 있다는 게 뭐냐면 불의 성질을 한번 얻어서 그쪽으로 기운이 흩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물질이라도 수의 성질을 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놈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한다, 못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선을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뭘 덮어요? 이렇게 얼음을 덮잖아요. 똑같은 이물이나 다 출시는 물이라. 그죠? 출시는 물인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운을 감춘다 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존이죠, 보존. 또는 뭐예요? 저장이잖아요. 저장성.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조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거 어떤 성질을 얻었느냐, 어떤 흐름을 얻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이 토를 극한다는 것은 이렇게 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이렇게 쭉 모양을 드러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목이 자꾸 찍고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모양이 잘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해요? 토라고 하는 것이 오행적으로 수의 성질을 또 억제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얼음이 자, 수의 성질의 어떤 아주 집약체라고 한다면 이 얼음을 어떻게 해요? 이 불기운과 흙의 기운이 성한 때는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늦여름이죠. 그죠? 그러면 그 얼음을 가지고 우리가 늦여름에 일반적인 상태에다가 우리가 두면 그 얼음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녹는데 뭐냐면 녹을 시간도 없어. 뭐가 돼요? 거기서 김이 나요, 안 나요? 본 적 없습니까? 얼음에서 김 나던데. 얼음에서 뭐냐면 녹아가지고 뭐냐면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뭐냐면 녹았다가 바람에 서서히 이렇게 증발되는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얼음에서 그냥 그죠?
김이 나는 형태로 쑥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수의 성질이 이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해체되는 게 뭐냐면 토의 성질이 강할 때. 그래서 토의 성질이 어떤 수의 성질을 크게 억제하는. 요거 내부에 있는 여기 별표 모양이 됐죠, 그죠? 요 별 모양이 된 요거를 어떤 관계 우리가 서로 이제 상극관계. 상극관계.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상생, 서로 낳아주는 관계다. 상생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상생이든 상극이라는 기운의 편차가 있음으로써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운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 물의 성질을 얻었다는 것은 물이 겨울을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해요? 운동성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지방에 있는 얼음은 어떻게 해요? 100년이 가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의 것을 만나야 에너지 편차 때문에 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예를 들어서 조금 비유하기 쉽게 나무목자를 먼저 해봅시다. 자,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자, 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봄이라 했잖아요. 목의 성질이 가장 성한 건 계절에 비유하면. 자, 목을 만나면 어떤 작용?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어떤 성장 활동을 한다. 성장 활동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을 만나면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성장 활동 중심에서 발산으로 가죠. 발산 활동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토의 성질이면 요때 늦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꽃핀 자리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꽃핀 자리에 수정이 이루어지죠. 그죠?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열매가 자그마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나무의 어떤 나무에 일어나는 대사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5, 6월 하루 떼약볕이 무섭다 이런 말 안 모르십니까?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이게 다 아시는 건데 5, 6월 하루 떼약빛이 무섭다.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니까 또 자라고, 하루 자고 또 자라고 이렇게, 그죠?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거나 익어가는 상태. 이런 운동이 무엇에 의해서? 에너지 편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전부 에너지 편차거든요. 그래서 모기 토를 만났을 때 이런 작용이 활발하구나. 그러니까 꽃핀 것을 열매 맺게 하고, 그죠? 그 열매 맺은 것을 점점 성장시키는 작용이 활발하구나. 그 다음에 가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가을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외부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이제 그동안 기왕에 자라나게 했던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굳게 만들게 되죠. 그죠? 단단하고 굳게 만드는 작용이 가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어떻게 뭘 보존해요? 사과 안에는 그냥 뭐가 들었어요? 사과 씨앗이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을 가장 작은 형태로 담아두죠. 이렇게 종자를 보존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자를 보존하는 행위가 발생한다. 그리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어떤 목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장성은 어떻게 해요? 훼손되니까 오히려 잎이 마르고 떨어지고, 그죠? 마르고 떨어지고 함으로써 결국은 성장을 멈추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외부에 와 있는 어떤 환경, 기운의 편차가 발생해 있으므로
그 편차의 속성이 뭐냐면 이제 뒷날에 우리가 정리해 볼 겁니다만 육친이라는 겁니다. 육친. 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하나,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러니까 6개죠. 6개의 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표현하다 보니까 친이 된 것인데 친소, 가깝고 먼 또는 에너지의 편차 이걸 갖다가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의 운동을 만나면 수 운동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즉 겨울을 만난 거죠. 겨울. 나무가 겨울을 만나면 활발하게 자란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대사를 멈추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조금씩 쌓아 나가죠. 그래서 겨울에 조금 자란 그 분량이 뭐가 되느냐면 그 나이테가 돼요. 이게 활발하게 자라지 못하고 겨울에 조금. 그래서 보면 나무를 베어 보면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그죠? 나이테가 발생하죠, 그죠? 나이테가 있음으로써 결국은 나이를 좀 고상하게 이르는 말로 우리가 연세라는 말도 쓰지만 춘추라고 하죠. 춘추. 봄과 가을을 한 번 겪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의 순환성이 생기죠. 그래서 춘추가 어떻게 되느냐? 봄과 가을을 몇 번 겪었느냐? 그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따지는데, 즉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외부적인 활동을 크게 줄이고 이제 일종의 어떤 휴식기, 그 다음에 활동을 갖다가 멈추는 어떤 흐름, 과정 이런 것이 이 시기에 주로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걸 10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기로 배분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10년이라면 요 하나마다 어떻게 해요? 2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년씩 기본적으로 에너지 편차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실 6개월 수업을 지금 40분 만에 끝낸 겁니다. 6개월 수업 할 게 사실은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수많은 어떤 케이스라든지 뭐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뭐 제일 좀 이렇게 간단한 또는 뭐 이렇게 유사한 어떤 제가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뭐 철학적 의미로서의 어떤 생각이란 또 따로 있긴 한데,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이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곰곰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이제 생극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나무가 주로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정보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열매 맺고 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아니면 늦여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씨앗을 어딘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운이 많이 조성되는 거는, 계절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걸 만드는 행위. 그러면 목의 성질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런 토나 금의 성질을 만나야 어떤 자기의 종자를 보존하려는 행위가 잘 발생하겠구나.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떤 목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계절을 만나야, 이런 토나 금의 계절을 만나야 짝을 지우고, 그죠? 짝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나무에 씨앗을 두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식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식을 두는 행위와 그대로 맞물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혼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기. 우리 혼인을 하는 혼기라고 하는 거. 요게 2년, 2년, 2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2년에서 이건 4년, 그죠? 요게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중에 10분의 6은 어떻게 해요? 짝을 쉽게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4는 짝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나 환경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를 한번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기본, 여기서부터 끊어서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몇 년 기다려야 돼요? 6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적 생애 주기나 이래서 28에 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넘겨버리면 이제 요거는 뭐 간단한 비율입니다만 요 뒤에 뭐예요? 6년 동안 34살까지 그냥 패스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논리를 확장해 나간다 보면 됩니다. 논리를 확장해 나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의 기운이 주체적이고 또 강한데 겨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요? 활동이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럴 때에 사업적으로 뭔가 일을 도모하면 잘 성사된다, 성사되지 않는다. 성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고 또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즉 10년을 하나의 일주기로 보더라도 몇 년, 요거 2년, 요거 2년, 여기 2년, 여기 2년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때부터 조금 이제 운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요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흘러야 또 이제 활발하게 뭔가 활동이 열려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결실을 위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트를 해놓으면 최소한 뭐냐면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서서히 결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언제요? 요 끝부분쯤, 그죠? 끝부분 또는 중간 부분쯤 스타트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긋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 논리가 거의 뭐 이렇게 해석의 뭐 한 7, 8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7, 8알 정도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벤트,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걸 갖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초보자 수업에 가면 이게 천재마이기 때문에 제가 원리 중심으로 하는데 초보자 수업 가면 이제 이거부터 외웁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이거 갖다가 이제 일일이 다 외우게 하고 또 요 마찬가지로 서로 억제하는 관계 있죠. 억제하는 관계도 일일이 다 외우게 하거든요. 외우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좀 파고드시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외우긴 외우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간지체계, 을민연애, 그 다음에 뭐 무인월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 을민년 올해 을민이잖아요, 그죠? 을하고 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행적으로 목이 되고 또 오행적으로 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과 토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물로 쓰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오행 따라서 이제 이거 쓰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불기운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불기운이 목의 성질을 만나면 자기의 활동력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나가지만 주동적으로 펼쳐지지는 못하는 천천히 뭔가 변화성이 발생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불기운이 여름을 만나면
활발하게 자기 모양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기운 따라서 외부의 계절에 반응하는 어떤 모양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게 분량이 많은 걸 제가 컴팩트하게 이렇게 다져서 말씀드리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건데, 저 이제 생극설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의 속성이 발생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표를 그려가지고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가급적으로 좀 외워버리는 것을 좀 전제를 하시면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필수적으로 좀 외워두면 좋은 것에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은 오행적으로 무엇을 낳아주고 화를 낳아주고, 화는 또 토를 낳아주고, 토는 금을 낳아주고, 금은 수를 낳아주고, 또 수는 또 뭘요? 목을 낳아주고.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목으로 돌아가죠, 그죠? 요렇게 이제 그냥 목화 토금수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외우고만 있어도 그냥 외우기 쉽죠, 그죠? 목화 토금수. 자, 요게 이제 생의 어떤 조건이나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은 목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목으로 합시다. 목은 뭘 극하고, 극한다. 토를 극하고. 자, 토가 왔으니까 토를 이었어요. 그냥 토는 뭘 극했죠. 이게 화살표만 보면 된다 했죠, 그죠? 요 두 칸 건너서, 그죠? 다음 칸 두 칸 건너서 토는 뭘 극하고, 수를 극하고. 그 다음에 수는, 자, 여기는 또 두 칸 건너가면 되죠, 그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그죠? 두 칸 뒤, 그죠? 그 다음에 금은 목을 극한다. 다시 목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조금 입에 붙도록 외워버리시는 게 뒷날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할 때 훨씬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자로만 써놓으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자연의 현상들 말씀드렸죠. 자연 현상들. 그러니까 토가 수를 극하는 게 뭐 어떤 현상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자, 토는 계절적으로 무슨 계절? 그죠. 늦여름. 자, 늦여름에 수의 성질이 잘 갖춰진 거는 겨울의 물과 같으니까. 자, 얼어붙어 있는 건데, 자, 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용이 바로 이 토가 수를 갖다 억제하는 작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국화 이런 거는 뭐, 그죠? 불이 이렇게 치열해지려고 해도, 소방수는 뭘 들고 다니더라? 소방은 뭐예요? 뭘로 해요? 주로 물이죠, 그죠? 물론 요즘은 이제 화학적인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로서 불을 끄고, 불은 또 뭐예요? 이렇게 단단하고 굳고 견강하려는 어떤 성질을 자꾸 이렇게 해체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은요. 금은 가을이 오니 뭐냐면 봄이 저절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사물로 꼭 비유한다면 우리가 도끼로 어떻게 해요? 솟아오르는 이런 걸로.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여러분 비유해서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자꾸 찍고 올라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토의 형틀 이렇게 펼쳐져서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토양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그대로 지상에서는 우리가 땅에서는 실제로 이제 흙과 같은 건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떠 있다고요 이러면서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이 허공에 떠 있다니까요. 허공에 안 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구는 어때요? 자, 바르다, 네모지다, 동글다. 지구는 전체 운동으로서 하늘에 떠 있다, 깔아앉아 있다.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수목들이 이렇게 찍고 올라옴으로써 그죠? 그 모양을 그 해체시키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토의 성질을 자꾸 훼손한다 또는 억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뒷날에 여러분 그 절에서 나눠주는 달력 뒤에 보면요 육식갑자 그 나분표가 있어요. 나분표. 갑자을축은 해중금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보면 나분오행이라는 게 나와요. 그 나분오행 가지고 요게 서로 상생이 된다, 상극이 된다 이거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이제 틀이 커서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어떤 해석 방식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도 육식갑자 조견표에다가 나이표하고 그거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옛날에 당사주라고 당사주는 뭐냐면 그것도 학수 틀린 게 아니고 근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아주 세세하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틀이 큰 거예요. 그래서 대강 싸잡아서 여자 이라면 이렇게 이는 분류식이라는 거죠. 남자 아니면 다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자니까 서로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틀을 지어서 보는 건데 이제 궁합법에도 이제 그런 당사주식의 또 궁합법이 있어서 요 표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그 달력표를 딱 보면 야 그렇네. 갑자생은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병호정미는 내래 뭐 물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상생이 되므로 잘 맞는 궁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대부분 다 조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해석해서 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반풍수가 이제 서서히 되는데 그 반풍수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라야 온풍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 관련된 데 있으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그것도 다 하나의 어떤 그 학습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생극의 어떤 아주 큰 또 보편적인 틀 이걸 좀 여러분 좀 숙지를 해두시는 게 뒷날에 이제 좀 세세하게 볼 때 이제 훨씬 더 정밀하게 어떤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해석해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갖다 조금 입에 좀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제 컨닝 페이퍼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컨닝 페이퍼 그죠? 목화토금수 순서만 알면 이 컨닝 페이퍼가 만들어져 있죠. 목이 화를 돋고 화가 토를 돋고 요 표에서 밖으로 도는 것은 생, 안으로 뭐냐면 이렇게 두 칸 건너서 별표를 만드는 것은 극. 그리고 이제 이 상자라는 게 서로 상자죠, 그죠?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요게 기준이 되는 어떤 방향성인데 실제로는 화도 사실은 목을 돕는 작용이 옵니다. 화도 목을 돕는 작용이 오고 토도 화를 돕는 작용이 오고 또 거꾸로도 서로 돕는 작용이 발생하고 요거는 뭐 거꾸로도 서로 뭐냐면 억제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화를 극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딱 데피잖아요, 그죠? 불기운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불을 꺼요? 아니면 오히려 불에 의해 증발돼요? 그러니까 화도 오히려 수의 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제어하는 관계, 억제하는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뭐 대충 뭐 감이 옵니까? 완전히 외국어하고 똑같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오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뭔 소리여 이러면서 내가 아는 거는 달력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는 건데요. 표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목이 봄의 성질을 말하는구나, 화가 여름의 성질을 말하는구나. 그 밑에 그 도표가 있죠, 그죠? 추나추동, 추나추동 밑에 목화토금수. 그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이제 좀 틈틈이 왜 목화토금수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이런 걸 조금씩 틈날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갖다 연결고리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산길을 이렇게 산길이나 뭐 시골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물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천체 운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체 운동과 자연 현상 사이에 하나의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 우리가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 나누죠. 시간 이렇게 나누어 쓰듯이